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이제 마지막 라디오 방송 DJ 천회장이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J라니까 옛날 또 음악다방 생각나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음악방송이 아니고 주식방송입니다. 주식방송. 거의 뭐 주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멘탈 관리 방송인 것 같아요. 이웃집 오빠가 떠들어대는 그런 방송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천회장 여러분들을 잊지 않도록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구장창 떠들고 있습니다. 참 내가 갑자기 웃음이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신랑 목소리보다 천회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다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통 제 영상 풀로 들으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될 겁니다. 한 60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꼭 저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 세뇌당하는 거야. 하여튼 뭐 별로 듣기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들어주시니까 제가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와가지고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저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 저도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공부, 멘탈 공부 막 하는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저도 이제 떠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보고 있고 그래야지 좀 더 강한 멘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뭐 철학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할 게 많아요. 이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무슨 짓 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젊었을 때 안 하고 왜 나이 먹어서 왜 이 고생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나이를 떠나서 하다 보니까 재밌어. 즐겁고 유쾌하고 알면 알수록 상당히 신비하고 항상 의문이 생겨요. 물음표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또 중독되는 것 같아.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이 마지막 방송하고 다시 또 1시간 운동하고 또 공부하다가 저도 이제 빨리 지친 모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또 증시가 상당히 궁금하죠. 내일부터 또 장이 열리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또 이번 주 주식시장은 또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정학적인 이 위기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라고 하는데 이 회의 때문에 변동성 이게 변동성이 또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들쑥날쑥 할 것 같아요. 여기 또 원전 관련주, 뭐 건설주 등 이런 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시장이 그나마 긍정적일 것 같다. 그동안에 원전주 완전 개박살 났었죠. 근데 이제 뭐 다시 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원전주가. 하여튼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또 이제 이쪽 섹터로 또 눈여겨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 어느 정도 될까요? 보니까 한 2650에서 한 2800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2650에서 2800 정도 사이. 지난주 코스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주 대비해서 한 52.15포인트 내려가지고 2661로 마감을 했죠. 외국인 2조 7853억 정도 순매도했고 기관들은 8577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내렸고 개인들이 지난 7일에 2조 1153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조 5242억 정도를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 결국 지수 방어는 실패하는 겁니다. 개미들이 그렇게 많이 샀는데 왜 자꾸 지수가 방어가 안 될까?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많이 샀는데도.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번 주에도 똑같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미국 주도의 그 러시아 경제 제재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 러시아의 그 디폴트 우려도 확대됩니다.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또 골 때리게 되는 거죠. 그 JP 모건 애들이 그래요. 그 러시아가 오는 16일이죠. 16일의 만기를 그 앞둔 달러 채권에 대한 디폴트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망을 내놓았는데 16일에 만기인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는 1억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30억 정도 되는가 봐요.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채 디폴트 시에 이제 국제 금융시장이 또 경색되는 거예요. 경색되고 신흥국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겠죠. 이제 우려감이 커지는 거예요. 또 17일 예정된 그 FOMC도 이제 불안 요인입니다. 지금 보니까 또 불안 요인이다. 17일 날 FOMC.
지금 25bp 그 수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 중립적으로 봐요. 근데 이번 FOMC에서 자산 축소,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자산 축소. 이 자산 축소 논의가 나타났다 하면은 또 부정적이야. 부정적 나오는 겁니다. 그 3월에 그 FOMC에서 0.25%포인트 그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인데 향후 관심사는 뭐예요? 미국 경제 전망하고 이와 연동된 금리 인상 속도야. 이게 약간 강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그 표면적인 상황은 3월에 이제 통화정책 결정에 따라서 다 반영돼가지고 2월에 뭐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하고 경제 전망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통화정책 일정을 약간 구체화 시켜준다면은 증시는 환호하겠지 않나 하는데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서 열린 그 파월 의장의 의회의 통화정책 보고로 보면은 3월 FOMC가 시장이 예상치 못한 그 매파적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럽니다.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금융시장이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올해 7번의 그 금리 인상을 반영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빵 터지니까 그 연내 인상 속도를 한 7회에서 한 6회 정도로 낮추는 상황이 아니겠냐. 그러면 올해 인상 횟수가 7회로 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인상 횟수를 좀 줄일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여튼 새 정부에 대한 또 기대가 또 있어요. 새 정부.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이 됐으니까 이 그 새 정부에 대한 기대에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또 예상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은 아니겠지만은요, 또 건설 쪽이나 원전 관련 좀 이쪽 섹터가 또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 같아요. 지난 10일에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한 2% 정도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관적인 시각을 약간 유지하되, 단기에는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돼. 주가 지수 아까 말한 것처럼 2600포인트대에서 꾸준한 분할 매수, 이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 증권사 연구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600대가 가장 좋다.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하여튼 이번 주에 그 주요 경제 지표하고 이벤트 보면은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보십시오. 15일 날에 뭐 있어요? 중국의 2월 산업생산 있죠. 그리고 또 2월 소매 판매, 이 고정자산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또 오펙 2월 월간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일에는 미국의 2월 소매 판매 나오고 17일에는 FOMC 있죠. 17일 날. 그리고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착공, 뭐 2월 산업 생산, 3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18일에 보니까 미국의 2월 CB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된다는데 한번 다양한 이벤트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썩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썩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금요일날 얘기를 했죠. 금요일날 코스피는 2661 좀 빠졌고 코스닥은 좀 오르고 뭐 이렇게 끝났어요. 미국 증시 토요일 날 아침 보니까 잘 오를 듯 했는데 결국은 막판 되니까 다 쭉 그냥 막 미끄러내졌어요. 그냥 미끄럼틀 타고 쭉 흘러내렸다. 나스닥 2% 빠지고 S&P 1.3% 빠졌어요. 나스닥이 13,000이 깨지니까 좀 요즘 막 의욕 상실이다. 의욕 상실. 지금 물려있는 분들 너무 많아. 지금 성장주 IT 섹터 관련돼서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유럽은 좀 그래도 올랐는데 미국은 완전 또 박살났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또 2% 빠졌어. 지금 3,200이 깨졌습니다. 3,200이 붕괴돼가지고 3,144.15인데 월요일날 또 장이 열리면은 또 흔들흔들 할 겁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ETF 또 보니까 쭉 빠지겠네요. 또 이거 뭐 살 때마다 뭐 빠질 때 사고 도르고 빠질 때 사고 하니까 언제까지 사야 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언제까지라는 말은 의미가 없고 그냥 낮을 때 좀 빠질 때 그때 주워 담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끝나는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으면 못 사도 돼요. 너무 거기에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지 너무 거기에다 연연하면은 너무 힘들어. 마음이 괴로워진단 말이야.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 이 착에서 벗어내야 돼. 착.
이 착이 문제야. 착이 문제다. 이 착을 떨어뜨려내는데 자꾸 집착을 하는 거야.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마음을 잘 견고하게 가다듬어 가지고 멘탈을 유지를 해야 돼요. 미국 달러 1237원이나 올랐어. 지금 보니까 8.5원이나 지금 올랐어요. 슈팅해버렸어요. 지금 슈팅. 달러 일본엔도 117.29엔 계속 올라. 지금 유가도 봐요. 지금 미쳤어. 그러니까 109.33 달러인데 휘발유가 보면 막 경기 납니다. 1973.85원이에요. 조만간 휘발유값 2,000원 돌파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00원이나. 차에다 기름을 못 넣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BMW 할 것 같아요. BMW. 버스, 메트로, 워킹. 거의 워킹으로 가고 있습니다. 워킹. 그래서 요즘 운동 많이 합니다. 다리라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뛰어다니려고 워킹, 운동합시다. 지금 일본 엔화는 1054.61원 좀 빠지고 있어요. 유로화는 1349.69원 또 빠지고 있는데 이 중국 돈이 계속 오르고 있어. 194.57원. 중국 위안화가 좀 강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빠졌습니다. 1982.7달러인데 국내 금값은 좀 올랐네요. 79,130.4원. 이렇게 해서 금값은 좀 약간 언밸런스합니다. 보니까 국제하고 국내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한 1.997, 997에 놀고 있습니다. 1.9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2까지는 넘을 듯 했는데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이고 거의 뭐 1.9대에서 상위층 놀 것 같아요. 상단에서. 지금 선물은 보니까 또 빠졌죠. 당연히. 다우도 0.64% 빠지고 S&P 1.24, 나스닥 2.06, 러셀은 지금 1.45%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빠졌고 유럽은 좀 올랐어요. 반대로. 독일이 한 1% 정도 올랐죠. 프랑스 0.15, 영국은 0.64% 상승했고 유로 0.54, 이탈리아는 약보합이네. 0.07 해가지고 유럽은 그나마 좀 올랐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빠졌다는 게 가장 꺼림직하죠. 지금 삼성전자 7만원, 7만원 그나마 턱걸이 했는데 문제는 내일 되면 또 한 1,000원 또 빠질 겁니다. 내가 볼 때는 1,000원 정도 또 빠질 거다 생각해요. 한 1% 정도, 최소 1% 빠질 것 같아요. 또 69,500원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겠나. 여기서 어느 정도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 버텨주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선주도 한 63,000원대에서 놀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흔들흔들 할 것 같아요. 순간 딱 빠질 때는 63,000원도 깨질 수도 있겠죠. 깨졌다가 다시 오면서 저희 내피셜은 한 63,000원 선을 유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내일 또 자본 있는 사람 잽싸게 또 들어가서 매수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사고는 있어요. 매수하고는 있는데 조금씩 했는데 살 때마다 계속 저도 물리는 그런 느낌이지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전부터 그냥 있으면 삽니다. 없으면 못 사겠죠. 당연히 있을 때는 부지런히 주워 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관심이 없거나 그냥 마음이 없으면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는 절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항상 하기 전에는 미리 공부 좀 하시고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 영상도 많이 들어보시고 기회 되면 한 500개, 1000개 정도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하여튼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을 때 확신이 있어요.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항상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방송 끝내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볼까요? 통계를 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본주, 보통주죠. 평단가 얼마인가 봤더니 85,000원 이상이 한 13% 돼요. 지금 보니까 13% 정도. 8만원에서 85,000원 미만이 20%, 그리고 75,000원에서 8만원 미만이 32%, 7만원에서 75,000원은 21% 내네요. 그 7만원은 14%.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가운데가 많네. 지금 그러니까 7.5에서 8만원 선이 많아요. 지금 본주는 이쪽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주는 어떻냐? 우선주도 보니까 75,000원 이상은 24%나 있어요. 맞네요. 생각으로 7만원에서 75,000원이 34%, 65,000원에서 7만원 사이는 23%고요. 6만원에서 65,000원 11%, 그리고 6만원 미만은 9%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부분이 많네요. 지금 그죠? 7만원과 75,000원 부분이 많아요. 보니까 지금 얼마예요? 63,000원대죠. 그러니까 24번
지금 많이 사면은 이 6만 원과 6만 5천 원 미만으로 평당가를 낮출 수 있겠네요. 많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시청해 주신다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